자, 이번 주제는 앞의 주제와 유사합니다. 앞의 주제가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떻게 이제 부등식을 함수를 이용해서 푸느냐. 근데 여기서는 노골적으로 그냥 함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는 함수라는 말은 언급을 안 했었죠. 자,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함수를 언급하면서 이제 부등식 크기 관계를 비교해보라 라는 내용인 겁니다. 일단 이차함수, 이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함수라고 돼 있습니다. 함수. 그죠? 이것도 조심하세요. 이차함수라는 말 없습니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소리는 크다라는 이야기죠. 크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걸 그대로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m 플러스 3의 x제곱에 더하기 2x가 항상 크다. 2배의 m 플러스 4의 x에 빼기 5보다 항상 크다. 이 말이죠. 이렇게 놓으면은 이 다음부터의 풀이는 여러분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푸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자, m 플러스 3의 x제곱에 자, 얘 넘어오게 되면 2로 묶어서 자, 마이너스 m에 그죠? 빼기 3이 되겠네요. 그죠? 빼기 3 이렇게 x에다가 빼기 5가 되겠죠. 이게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게끔 만들어라. 이제 이런 문제가 되면서 이제 앞에서 보던 문제와 똑같죠. 단지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조심해야 되겠죠. m 플러스 3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3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얘 없어져 버리죠. 얘도 없어지죠. 마이너스 5가 되는, 잠깐만, 넘으면 플러스 5죠.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넘어오게 되면은 플러스 5가 되면서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면서 5는 항상 0보다 크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마이너스 3도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그러면 m이 마이너스 3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큰 상태에서 양수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게 0보다 큰 상태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m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오고 동시에 판별식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m 빼기 3의 제곱에 b-제곱에 마이너스 ac 5에다가 m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m 플러스 3으로 묶어주게 되면 m 플러스 3 m 빼기 2가 되겠네요. 0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와 이 범위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이해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3도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앞의 문제를 말만 바꾼 거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프라는 말로 바꾼 것뿐입니다. 알겠죠?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말은 크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말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쪽이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간단하죠?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던 상식, 기존에 풀던 방식들의 그 상식들이 완전히 깨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두 함수 fx, gx가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던 대로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넘긴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되겠네. 이거 아닙니다. 자, 이게 아닌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과 같은 이 풀이 방식은 어떤 전제가 돼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참수가 또는 어떤 이참수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요. 자, 좀 성의있게 그리겠습니다. 이참수 그 다음에 이참수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같은 풀이의 방식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똑같은 x값에 대해서입니다. x값에 대해서 똑같은 x값에 대해서 항상 이게 이거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죠. 얘가 얘보다 큽니다. 얘가 얘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x값이 같다라는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을 쓰는 게 맞지만 지금 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1과 x2가 있는데 f에는 x1을 넣고 g에는 x2를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같은 상황 똑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참수 지금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이참수 지금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그죠?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방금은 동일한 x값 이렇게 수직선을 끊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쟤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f는 아무 값이나 선택해도 돼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f는 이 값을 선택했다. 근데 g는 이 값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무작위로 아무거나 선택을 했을 때 얘가 얘보다 크나요? 아니죠. 얘가 작죠. 그죠? 근데 얘는 항상 이쪽이 큰 경우를 골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위의 상황과 이 상황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풀이는 그게 맞아요. x값이 동일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풀면 되지만 이 문제는 다릅니다. 지금 이게 x1과 x2가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fx가 지금 이렇게 있고 gx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무작위로 아무 값을 넣어도 그죠? 아무 값을 넣어도 얘가 항상 크거나 같으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gx가 내려와서 여기 꼭지점 보이죠? 요 fx 요거 fx라고 했습니다. fx의 꼭지점에 y 좌표가 있을 겁니다. 수평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얘보다 요 gx가 아래쪽에 있으면은 어디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값을 선택을 해도 얘는 x값을 여기를 선택하고 g는 여기를 선택하더라도 fx를 여기를 선택하고 g를 여기를 선택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0보다 fx가 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그래서 이 말은 두 실수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요렇게 된다라는 소리는 결론적으로는 꼭 fx의 꼭지점에 y 좌표가 gx의 꼭지점에 y 좌표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조건을 생각해보라 이 말인 겁니다. 알겠죠?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게 다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르다라는 거. 이게 다릅니다. 자, 그럼 이 꼭지만 찾으면 되겠죠? 자, fx 찾아보면 자, fx는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빼기 mx에 플러스 4분의 m제곱에 빼기 4분의 m제곱 되겠죠? 그리고 4m 있습니다. 그럼 얘는 x 빼기 2분의 m의 제곱에다가 빼기 4분의 m제곱에 더하기 4m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gx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빼기 3x에 더하기 4분의 9 빼기 4분의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3m에 빼기 3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gx는 마이너스에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에 더하기 3m에 빼기 4분의 3이 되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꼭지점 y 좌표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게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m 제곱에 플러스 4m이 크거나 같다.
3m의 빼기 4분의 3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빼기 4m에다가 빼기 3이 되죠. 미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 넣으면 m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m의 범위는 2 빼기 루트 7보다는 크거나 같고 2 더하기 루트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답은 1번 돼야 되겠죠. 자, 이해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풀던 문제는 x값이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 크다 작다를 따지는 거였고 지금 얘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다른 걸 아무거나 넣어도 이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는 꼭지 좀 생각해 볼래 이 말인 겁니다. 알겠죠? 계속해서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래프를 특히 2차 함수를 좀 이해했다면 쉽습니다. 자, 보면 이거 눈에 들어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대칭축이 x는 2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말하면 꼭지점에 x 좌표가 2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꼭지점에 x 좌표가 2다 또는 대칭축이 2다 x는 2다 라는 것과 f0이 f1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자, 대칭축이 2인 그래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나 있고 아래로 볼록한 거 위로 볼록한 거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칭축이 이쪽에 여기 있겠죠. x는 2가 얘는 x는 2가 여기 있겠죠. 꼭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경우는 f0이면 f1이면 2보다는 살짝 한 칸 옆에 여기가 f1입니다. 그죠? 여기가 f2가 될 겁니다. 그럼 f0은 여기 있겠죠. 한 칸 또 옆에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f0이 작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무슨 조건이냐면 위로 볼록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f1은 여기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f2일 겁니다. 그 다음 f0은 또 한 칸 옆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억에 f3이 f4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항상 2차 함수는 대칭축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대칭성입니다. 2차 함수에서 대칭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f1이죠.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함수값이 같아집니다. 그런데 얘는 2에서부터 한 칸 옆으로 갔죠. 왼쪽으로. 그럼 2에서부터 또다시 한 칸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f3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봐도 여기가 f0이니까 여기는 두 칸 같죠. 여기 두 칸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두 칸 가면 됩니다. 2에서부터. 얘는 f4입니다. 자, 그러면은 f3이 f4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근데 위에 있네요. 위에 있으니까 크다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억은. 니은의 fx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는데 x축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여기 문제 어디에도 이 조건 어디에도 x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x축에 대한 정보. 그죠? 만약 이 문제에서 f0이 0입니다. 라거나 또는 f1이 0입니다. 라는 말을 준다면 만약에 f0이 0이다 라는 말이 있으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f1이 0이다 라고 줘도 이렇게 x축이 지나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실근 두 개 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x축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그죠? 그럼 여기가 0이다 치면 이렇게 내려봤을 때 여기가 f0이죠.
그죠? 이 그래프와 X축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럼 안 봐도 답은 디귿이죠. 그죠? 이런 보기는 내면 안 됩니다. 보통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면은 기역이 틀려버리면 니은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왜? 니은조차도 틀려버리게 된다면 답은 무조건 디귿을 안 봐도 이게 3번이 답이에요. 자, 그럼 3번이 왜 답이냐, 디귿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k보다 작다. 인 실수가 존재한다. k가 존재한다. 존재하죠. 왜? k가 위로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이게 y는 k 이렇게 돼 버리면은 얘 무조건 fx가 k보다 작죠. 그죠? 이런 실수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말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만 좀 이해하시면 그래프 개형이 나오고 그 그래프 개형이 나오게 되면은 기역, 니은, 디귿을 푸는 건 쉽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절대값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 요식 보이죠? 요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너무나 자주 보게 될 그런 형태의 절대값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냐면, 자, fx가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범위를 나누셔야 됩니다.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자, 범위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fx 함수값 자체가 부호가 우리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f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gx를 그리셔야 돼요. gx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x 값의 범위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x가 어디냐 이거죠. 그걸 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요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큰 범위. 이해되죠? 그 다음 fx가 음수인 곳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죠. 이렇게.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말하는 거고 fx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이 결정이 되죠. 자, 요 때는 얘가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2분의 2fx가 되니까 약분되고 여기서는 gx가 fx가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어디에서는? 요 범위에서는. 자, 요 범위에서는 gx가 fx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fx로 나오겠죠. 얘가 절대값 사라지면서. 그럼 gx는 0 됩니다. 그죠? gx는 0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서는? 요 범위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gx의 그래프 자체를. 왜냐하면 전부 다 gx에 대한 질문이죠. 자, 그래서 gx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으니까 fx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클 때는 이 함수 자체입니다. 요 범위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자,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요렇게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는 gx는 0이죠. gx는 0, 상수함수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gx를 그리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억 gx의 그래프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대칭성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 여기 3이에요. 요 가운데 대칭점은 요 가운데 여기는
평균 내버리니까 1 되겠죠. 얘는 틀렸습니다. 괜찮죠? gx만 그릴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gx는 1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y는 1, 그러니까 요 그래프와 y는 1 그래프, 교점이 두 개냐 이 말이죠. 1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럼 교점 두 개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얘는 맞는 말입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그 다음에 디귿.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x축 아래쪽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아래쪽 gx 그래프는 지금 이겁니다. 이거. 그죠? 아래쪽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은 없지만 0은 되죠. 0은. 여기 0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 범위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다라는 말이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자, 요 형식의 그래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